안녕하세요, 조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을 극복하는 데 좋은 식습관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식습관은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식사량, 식사시간, 그리고 식사 속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화불량에 가장 안 좋은 식습관이 뭐냐 하면 바로 과식입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이 과로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일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위장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위장이 지나치게 팽창하니까 연동 운동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추쌈을 너무 크게 싸가지고 입에 넣으면 제대로 씹지도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과식은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사량이 많으면 우리 몸이 소화 쪽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식후에 졸림이나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운 내려고 밥을 먹는 건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예를 들면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느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부담 없이 적절하게 먹느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야 돼요. 포만감이 오기 직전, 약간 아쉬운 그 순간에 식사를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포만감 신호가 뇌까지 도달하는데 약 20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 신호가 오기 전에 멈춰야 실제로 적당히 먹은 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다는 느낌이 드셨을 때는 이미 조금 과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특히 비만이 있으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포만감 자체가 잘 안 느껴져요. 이럴 때는 차선책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드시긴 드시되 다만 이때도 소식이 원칙입니다. 조금씩 드시다 보면 많이 먹어야 만족했던 느낌이 점차 줄어들고 서서히 적은 양에도 적응해 나갑니다. 단 하루에 5-6번 정도로 횟수는 제한해 주세요. 무한정 드시면 그것도 무분별한 거니까요. 우리 배꼽 시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체는 정말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으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 췌장에서 소화효소들이 나오고 장에서 음식을 받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음식은 들어오는데 위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제일 맞추기 쉬운 한 끼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한 끼의 자리가 잡히면 나머지 끼니도 순차적으로 잡아 나가시면 돼요. 혹시 식사를 10분 안에 다 드시나요? 물론 바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위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잘게 잘리지 않고 기계적인 분해가 덜 되었다는 얘기니까요.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왜 꼭꼭 씹어 드셔야 되냐면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래 씹으면 음식이 침과 골고루 섞이면서 1차적으로 소화가 시작이 돼요. 둘째, 잘게 잘릴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화효소가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셋째, 아까 말씀드린 포만감 신호 2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빨리 먹으면 그 신호가 오기도 전에 이미 과식을 해버리게 돼요. 위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잘게 분해되지 않아서 소화시키기 힘든데 과식까지 하면은 더 힘들겠죠. 자, 그럼 천천히 드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 한 입 드실 때 20회에서 30회 정도 숫자를 세면서 씹으시는 겁니다. 횟수를 정하면은 지키기 쉬워져요. 둘, 한 입 먹고 수저 내려놓기. 그리고 완전히 삼킨 다음에야 다시 수저 들기. 이것만 해도 식사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20분 이상 늘어나고 포만감 신호도 도착해서 과식을 피할 수 있겠죠. 소식,
규칙적인 식사 시간,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시도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도 정해 드려 볼게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입니다. 소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식만 잘 해도 식사 시간이 조금 불규칙하거나 조금 빨리 먹어도 어느 정도는 버텨준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소식이 가장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너무 소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식사 시간을 고정하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든 본인이 더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소식 외에 나머지 두 가지는 우선순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식습관, 사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이걸 못하는 이유가 소화불량이 습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고친다고 괜찮아지겠나? 나는 원래 위가 약해서 하고 포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기본을 하지 않는데 아무리 위장에 좋은 거 찾아서 드신다고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던 분들도 식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습관을 바꾼 뒤에도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체질을 한번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습관의 교정은 감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이 세 가지 습관 중 딱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장 조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